자, 이곳은 옥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아파트도 보이고 그리고 산이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산은 옹암이라는 곳이죠. 흔히 독배라고도 합니다. 독배란 항아리 바위라는 뜻이죠. 독바위. 독바위를 줄여서 독배라고 하고요. 독배를 한문으로 하면 옹암이 되겠습니다. 요즘 옹암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별그대를 촬영한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중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관광버스가 20대 이상씩 머물렀던 그런 이제 명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배의 그 서쪽 끝으로는 독배불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실미도 대원들이 실미도에서 배를 이제 탈취해 가지고 육상으로 이제 들어올 때 상륙했던 곳이 독배불입니다. 그래서 저 산 서쪽 끝이 실미도 사건의 이제 육상에서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청량산이 보이고 있죠. 청량산은 청학동이라든지 옥년동, 동춘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해안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런지 옥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요, 문학산의 서쪽 봉우리인 서달산 아래 지역입니다. 전주이 씨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 이름이 옥골이 되었다고 하죠. 전주이 씨들이 왕손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옥처럼 귀한 이제 그러한 분들이었다. 그래서 옥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혹은 옥같이 하얗고 좋은 바위가 많아서 옥골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동네가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그래서 옥골이라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평온하고 그랬던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옥골이라는 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옥년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전통시대의 옥년동 일대는요, 여러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또 중심이 되는 여기가 옥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골 너머에 저쪽 산 아래쪽이 독바위, 독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쪽 청량산 아래쪽으로 있는 그런 마을은 대진 혹은 한진, 한나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정면에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 일대에 그쪽은 대진 해안가이면서도 그 안쪽으로는 양진말 이렇게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도 유원지 일대가 있는 곳은 대한마을이라고 불렀던 곳이고요. 대한마을 왼쪽으로는 소한마을이 있죠. 그 소한마을은 동춘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마을과 소한마을이 옥년동과 동춘동의 경계지역이 되고요. 지금 옥년동은 옥년 1동과 옥년 2동을 이렇게 두 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년동은 하나의 법정동이고요. 행정동은 두 개. 옥년 1동, 옥년 2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옥골 지역은 전주 이씨들의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이 전주 이씨들은 이제 세종대왕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잠들고 있는 자리는 저쪽에 송악둥지 아파트 앞에 전주 이씨 묘역이 있어서 그곳에 묘역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들과 함께 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독배 쪽으로는 지금 송도고등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조개고개가 있죠. 그래서 조개고개는 하익동과 옥년동에 또 경계가 되는 그런 고개가 되고요. 이 조개고개는 홍어횟집이라든지 또 세인천 풀장 등으로 꽤 유명했던 추억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히 이 지역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옥골 지역은 모두 지금 이제 사라지고요. 옥골 지역은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집들이 다 헐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홍어집들도 최근에 다 이제 이전이 되고요. 그 자리에 홍어집들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지금 유수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인천 풀장 자리도 1980년대 후반이 되면 매립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양화학이 곧 이제 동양화학 일대가 새롭게 주거지와 공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옥골과 또 하익동, 용현동 이 일대가 삼각형의 모양으로
아주 커다란 변화가 또 예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산의 서쪽 서달산 일대에 가장 큰 아픔이었다면 역시 미군 기름 탱크였을 것입니다. 1953년에 미군이 수도권 일대에 미군 부대에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 탱크를 22개를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류 탱크 한 대에 지름이 30m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름 탱크죠. 이러한 이제 기름 탱크가 22개가 하객동하고 이쪽 옥련동 일대에 설치가 돼서 1970년에 모두 철수를 해서 포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름 때문에 이 토양 오염이 되어서 그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기름 탱크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또 사연들도 있죠. 옥련동에서 이제 세워진 유조선이 송유관으로 이제 기름을 공급하면 이곳까지 기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기름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 가지고 기름을 절도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일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그 기름 탱크에서 유출된 것들을 받아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이제 사연들도 있습니다. 미군의 기름 탱크가 사라진 자리에는 국방부가 인수를 해서 해군 사격장을 만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인천 지역에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요. 해군 사격장은 우리나라 이제 해군 2함대의 이제 사격장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많은 예비군들이 드나들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예비군들을 상대로 한 밥장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밥장사 자체는 새로운 옥련동 사람들의 새로운 부업거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옥골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내려오는 이 조개고개 일대에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 작은 이제 대포집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어회집입니다. 김찬래 할머니라는 분이 가장 먼저 홍어회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비군들이 이제 낮에 사격 훈련도 하고 유격도 하고 각개전투 훈련도 하고 그러면 목이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시원한 거 한 잔이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막걸리와 또 동죽으로 만든 조개탕, 그리고 홍어 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방앗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홍어와 막걸리를 마시고 그 맛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 수도권과 인천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여기 와서 홍어를 먹고 가는 그러한 아주 명소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홍어회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어회집이 있었던 자리에는 저렇게 새로운 유수지, 빗물을 이제 담아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수인선 협계열차로 잘 알려져 있는 꼬마열차 혹은 소금열차라고 불렸던 2칸짜리 그런 미니열차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곳은 협계열차가 정차했던 옛 송도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자풀이 우거져 있고 건물이, 작은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1937년에 개통된 수인선, 그 수인선의 정식 정차역이었던 송도역 부지입니다. 일명 꼬마열차라고도 불렸고 혹은 소금열차라고도 불렸던 협계열차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표준궤도하고는 표준궤도의 절반 정도 되는 약 76cm 정도 되는 이 작은 협계열차. 그래서 이 정도 너비의 레일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들이 앉으면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조그마한 열차였죠. 이 협계열차가 1994년 말에 12월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이 소금열차를 운행했던 수인선은 1937년에 부설이 됩니다. 1937년에 만들어진 수인선의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송도역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송도역이 문을 열면서
같은 시기에 개장된 송도 유원지와 바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일제가 인천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유원지를 만들어서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그런 이제 관광 명소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수입을 올리려고 했던 그러한 기획들과 이 열차의 부설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이 기찻길을 통해서 고잔 혹은 소래 또 남동염전 이런 우리나라 소금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던 경기 서부 지역의 소금들을 인천항으로 나르거나 혹은 수원으로 연결해서 경부선으로 연결했던 것입니다. 이 수인선이 생기고 송도역이 생기면서 우리 머누금 일대는 개항 이후에 작은 이제 그 어촌이나 혹은 농어촌으로 전락해 있었지만 이 기차가 생기면서 이곳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전 앞에는 반짝시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머누금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도심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신장로가 뚫려서 조개고개로부터 송도역까지 버스가 다니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물탱크에는 이제 물이 한 1000리터 가까이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 물탱크가 있는 이유는요, 증기기관차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서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고, 또 일부 기차들은 이쪽으로 이제 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앞에 정차를 해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담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대주는 물탱크고요. 저 물탱크 밑에서 물을 받으면 기관차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이제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이제 물탱크와 물탱크로 들어오는 기차들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설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대합실과 대합실 앞에서 여기 이제 그 플랫폼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광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주로 화물들은 이제 쌀과 소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 주로 이제 서해안 바닷가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바닷가의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재배했던 그러한 그 농어물들을 가지고 농산물들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한아름 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송도역 앞에를 반짝시장이라고 불렀던 거죠. 기차가 올 때만 서는 장터, 그래서 반짝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짝시장이 잘 됐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송도 유원지가 가깝기 때문에 송도 유원지에 오셨던 분들이 나가는 길에 이 기차를 이용할 때 사가지고 기차를 타기도 하고, 또 이곳이 버스가 또 왕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도 싱싱한 당일날 잡은 그런 생선들이나 농수산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꽤 유명한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는 여기 송도 역전시장 그리고 옥련동 옥련시장 두 개가 재래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송도 반짝시장이 옥련동 재래시장보다 역사는 한 5배 더 길다고 봐야 되겠죠. 송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지금 비류대로가 관통하고 또 앞으로 한나루로가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GTX가 출발하는 송도역이 바로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옥련동 일대는 이제 새로운 연수구의 이제 다른 지역과 뻗어나가는 새로운 또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